台湾问题纯属中国内政，不容任何外来干涉。祖国完全统一的历史任务一定要实现，也一定能够实现。 중국은 여태껏 대만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양안의 관계는 한국과 북한처럼 서로의 존재 자체를 자국의 국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단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주장하기 때문에 한쪽과 수교하게 되면 동시에 다른 한쪽과의 국교가 단절되는데, 따라서 양안 사이에는 정치적인 긴장이 매우 강하기도 합니다. 대만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 공산당이 반란을 일으켜 자국 영토를 점거한 이후 불법적으로 세운 정권이라고 주장하며, 중국 정부는 타이완에 있는 국민당이 국공내전으로 소멸한 중화민국을 참칭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2013년 중국에는 시진핑, 대만에는 2016년 차이잉원 정권이 들어서며 대만과 중국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두 나라 모두 우선 자국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썼기 때문에 양안 간의 충돌이 별로 없었지만, 중국의 굴기를 주장하는 시진핑, 그리고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정권을 잡으며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시진핑의 경우 언제든지 대만을 공격하겠다는 군사적인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현재 대만과 가까운 난징 군구에 병력을 집중시키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펼쳤고, 대만 역시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맞서 차이잉원의 주도 아래 미국의 진영으로 합류하며 미국으로부터 공격형 무기들을 도입해 군비를 증강하며 이에 맞서는 등 양안 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국에서는 대만을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 상황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러시아 고위 관계자와 접촉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진전이 없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밀히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제정치 전문가는 러시아가 우크라 상황에서 별다른 이득을 보기 힘들다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우크라전에서 러시아가 고전하자 큰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중국 국방부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는 도중 중국이 대만 침공을 포기한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인데요. 이를 본 일본 지지통신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본 중국 정부는 큰 충격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충격을 받게 된 이유에는 중국 군사기술의 원천이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전력의 주력을 이루는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 등의 원천 기술을 상당 부분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한 달이 지나도록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러시아의 군사력이 정말로 강한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지통신은 전했는데요. 나아가 중국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군사기술로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대만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단기간에 대만을 공략하지 못하면 후방으로부터의 보급의 차질이 빚어져 결과적으로 침공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만을 상대로 작은 승리를 거둬 3연임에 유리한 포석을 따려고 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에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받는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자국의 가장 유리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중국 전문가인 가류 도쿄재단정책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지지통신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러시아의 패전이 분명해지면 중국은 자연스럽게 러시아와 거리를 두게 될 것이라며, 시진핑 정권의 본심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황에 충격을 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만은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에는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이라는 시각이 확산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됐지만, 러시아가 의외로 고전을 면치 못하자 중국의 침공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특히 절대적인 군사력에서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비대칭 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예상외의 전과를 거두자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 것입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블린과 스팅어 같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2023에서 2024년에 총 400기의 제블린을 추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제블린 사수 양성에도 주력해 총 136시간으로 설정한 훈련 시간 동안 스크린에 실제 전장 상황을 재현해 사수들이 무기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고 있었는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수도 타이베이 방어 임무를 맡은 66회 병여단은 지난주 중국군의 잠재적 공격에 대비한 방어훈련에 제블린 미사일을 투입했습니다. 육군과 공군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대만 남부 핑둥 합동작전 훈련기지에서 이뤄졌습니다. 전차 킬러로 불리는 제블린은 최장 4.75km 이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특히 적외선 유도 방식으로 진지를 옮겨가며 발사할 수 있어 대만군이 해협을 건너 상륙해오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갑 전력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됩니다. SCMP는 이어 대만 정부와 군 수뇌부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대항해 사용한 작전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한 화상 대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며 인도 태평양에서는 절대로 유사한 사태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대만 싱크탱크에서 했던 발언을 거듭 인용하면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이고 미일 동맹의 유사라고 강조하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자고 화답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중국과 대만 등 관련국, 정부 지도자들의 정책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앞으로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결국 대만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냈지만 결국 자충수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